진우의 하루는 9시 정각에 시작된다. 지하철에 몸을 싣는 대신 그가 출근하는 곳은 거실 한 구석에 마련된 세대의 대형 모니터 앞이다. 2년 전 번듯한 중견기업 기획팀 대리 직함을 과감하게 던질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선구자라고 믿었다. 퇴사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최 부장의 권고사직을 목격한 날이었다. 청춘을 바쳐 일한 대가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와 초라한 위로금뿐이라는 사실은 진우에게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시간과 영혼을 저당 잡힌 대가로 받는 가련한 생존 수당처럼 느껴졌다. 상사의 불합리한 질책을 견디고 피곤한 야근을 반복하며 조직의 소모품으로 늙어가느니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에서 오롯이 내 능력으로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포부가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마침 친구 권유로 처음 시작한 주식이 올라 자신감이 팽배해 있을 때였다. 사표를 던지고 스스로를 전업 투자자라 명명한 이후로 진우의 삶은 오직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에 맞춰 새롭게 재편되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틈틈이 모은 종잣돈에 퇴직금을 더해 시작한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진우는 오만한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옛 동료들의 퀭한 얼굴을 떠올리며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확신했다. 스스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캔들 차트의 맥락을 짚어낼 줄 안다고 착각했다. 기업이 내재 가치나 거시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노트북 하나 들고 전 세계 어디서든 돈을 버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 곧 자신의 미래가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어갔다. 그러나 시장은 결코 만만한 놀이터가 아니었다. 화려함 뒤에 숨은 일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철저한 고독과 불안의 연속으로 변해갔다. 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화장실조차 제때 가지 못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몇 초 단위로 변화하는 호가창을 바라보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스캘핑 매매는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기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번듯한 사회적 관계는 단절됐고 친구들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뜸해졌으며 거실을 채우는 것은 오직 마우스 클릭 소리와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뿐이었다. 최근 들어 대외 악재가 겹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시장은 힘없이 요동쳤다. 환율이 치솟고 뉴욕 증시가 폭락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는 아침이면 손끝은 마우스를 쥐기 힘들 정도로 눈에 띄게 떨렸다. 잃어버린 원금을 만회하겠다는 조급함은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그를 인도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것. 이른바 영끌과 비투의 막차를 탄 셈이었다. 이제 지수가 조금만 하락해도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발하는 외줄타기 형국이 되었다.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숫자는 진우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되어 매일 밤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운명의 오후 2시 무렵 그가 가용자산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핵심 종목이 예상치 못한 악재성 공시와 함께 수직으로 급락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시장 전체의 투심이 얼어붙으며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패닉셀링이 연출됐다. 매수 잔량이 순식간에 증발하며 차트의 거대한 파란색 장대 음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미처 손절매 타이밍을 잡지 못한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담보 비율 140%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당장 내일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로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집행될 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39 청춘의 끝에 남은 유일한 거처와 삶의 기반이 통째로 파산하는 것을 의미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웠다. 모니터의 파란 불빛이 지옥의 문턱에 선 진우의 파리한 얼굴을 잔인하게 비추고 있었다. 숨이 막혀오던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화면 하단에 거대한 거래량이 찍히며 매수세가 유입됐다. 시장 전체에 하방을 바치는 수천억 원 규모의 압도적인 주문이 연속해서 체결되며 폭락하던 주가는 가까스로 지지선을 회복하고 보합권으로 올라섰다. 누군가 억지로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상승이었다. 진우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모니터 앞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온몸에 힘이 풀렸지만 장마감 후 시황 분석 뉴스를 확인한 진우의 눈동자는 다시금 흔들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며 지수를 방어한 거대한 손의 정체는 다름 아닌 국민연금이었다. 시황 기사는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허용 한도를 상향해가며 원칙 없는 시장 개입으로 무너지는 장을 떠받쳤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놓고 있었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를 책임져야 할 최후의 보루가 진우 같은 젊은 세대의 무모한 비투를 방어하고 불안정한 증시를 지탱하는 일회성 총알로 소모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비판은 송곳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간신히 살아남은 대가가 결국 자신이 미래에 돌려받아야 할 연금 고갈을 앞당긴 결과라는 사실은 지독한 모순이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국가적인 촌극. 진우는 전원이 꺼진 어두운 모니터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다. 검은 화면 위로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남자의 얼굴이 반사됐다. 그곳에는 사회적 생산 가치를 만드는 노동에서 도망쳐 방구석에 갇힌 채 모니터 속 숫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가련한 인간이 있었다. 그리고 당장의 폭락이라는 치부를 가리기 위해 미래 세대의 생명줄이자 국민 전체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끌어다 쓰는 국가의 기형적인 모습이 그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